네, 안녕하세요. 엘리트 광택 이대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문콕 차량이 입고가 돼서 문콕은 어떻게 복원을 하고 유리막이나 이런 거를 재시공을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요. 오늘도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 문콕 상태 보이시죠? 옆 차주분이 문을 열 때 쿵 찍어서 난 문콕 자국이죠. 자, 여기에 지금 3인치 싱글로 문콕은 제거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치가 큰 5인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면은 유리막이 지금 제품이 작업이 돼 있는데 그 위에서 유리막을 다시 까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까내는 경우를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인치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말볼로 스펀지 패드로 해서 말볼로 광택을 띄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문콕이 나는 경우에 문콕이 옆에 있는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쉽게 지워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페인트가 묻어 있어도 일단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싱글로 작업을 해서 동그랗게 지금 면이 하얗게 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 부분은 유리막이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문콕이 나는 경우에 이 문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사고 내신 분이나 차를 주인이신 분이나 마찬가지죠. 문콕이 나는 경우는 이제 뾰족한 모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데미지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에 안쪽으로 파고다는 데미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싱글 2번 돼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는 모습이죠. 싱글을 2번까지 돼서 문콕을 제거할 정도로 안쪽까지 데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초반에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차량 초반에 찍은 사진에는 페인트만 묻어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근데 페인트만 묻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제 안쪽에 어떤 데미지나 이런 게 있을지 몰라서 차량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샵으로 입고를 시켜주신 거고요. 겉에 있는 페인트나 이런 거는 패클이나 이런 걸로 다 제거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와서 이 정도 라이트를 켜고 봤을 때 이 데미지를 잡으려면은 광택 기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움푹하게 파인 형태라서 이런 거는 좀 확인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문콕 자국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면 차량이 이제 좀 멋이 없어지겠죠. 멋이 없어진다. 세차를 하고 나서도 광택이 나지 않는다. 광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2차로 작업을 한 번 더 싱글을 댑니다. 왜냐하면 1차 하고 나서 이 약재가 남아서 그 페인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탈지로 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탈지해서 안쪽에 약재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탈지라는 거는 이제 기름을 제거하는 성분을 가진 오일 제거제 이제 이런 제품들도 있고, 유분 탈취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텍시스텐 거 이쪽게 좀 괜찮아서 그걸 쓰고 있고요. 지금 2차까지 돌리고 나니 이제 흠집에 대한 모양이 빠졌죠. 흠집에 대한 모양을 칠 수 있는 부분까지 쳐내서 옆면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유리막이 제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리막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유리막을 다시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세차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이제 제가 세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비가 한 방울씩 좀 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었어요. 근데 버킷을 2개를 갖다 놓고 나니 비가 투둑투둑 떨어져서 카메라를 다시 이제 안쪽으로 옮겼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샵 안에서 줌으로 해서
세차하는 모습을 이제 담아 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해야 되는 이유, 광택기를 돌렸으니까 가루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극소 부위만 돌렸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뭐 꽃가루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세차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또 유리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차를 또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리막이 까진 부분은, 유리막이 없어진 부분은 동그랗게 그 원형 부분으로만 없어졌는데, 이거를 실제로 시공을 할 때 그 부분만 바른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세차하고 나서 차가 들어왔을 때 유리막이 발라진 부분과 안 발라진 부분이 육안으로는 그렇게 확인하기가 크게 힘듭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물은 뿌려보면 비딩이 살아있는 부분하고 그냥 페인트하고 클리어 코트만 잡혀있는 부분, 여기는 물이 침수로 퍼지기 때문에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차를 다 하고 들어와서 드라잉을 하고 깨끗하게 말라있는 상태를 보면 육안으로 이게 여기는 유리막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막이 없는 부분을 꼼꼼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판넬 하나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석 문에 있는 작은 원을 메꾸기 위해서, 나중에 유리막 바를 때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석 문 하나를 전체를 다 유리막을 재시공을 합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차가 끝나면 드라잉을 해야겠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유리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고파워 송풍기로 드라잉하는 모습 보이시죠? 드라잉 할 때 이고파워 가지고 쓱쓱 한번 지나가주면 물기는 거의 90% 정도 제거가 됩니다. 90% 정도 제거가 되고, 나머지 이렇게 조금 안 날아간 몇몇 부분들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라잉 타올로 톡톡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잉하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드라잉을 할 때 드라잉 타올이 발생하는 수월들도 안 나게끔 하고, 그래서 송풍기나 이제 이런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막을 시공을 준비를 하죠. 이제 작업이 드라잉까지 다 완료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유리막 시공을 하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없어서 1시간 정도 샵을 재워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차량을 드라잉해서 문 닫아놓고 그대로 1시간 정도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뭐 이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닥으로 깔아 앉게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샵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물이 빠져, 세차장, 셀프 세차장 바닥에 사용하는 이제 물이 빠지는 뭐 바닥재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먼지들이 내려가면 위쪽으로 걸어 다녀도 올라오는 먼지들이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저희 전남 여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샵 한 군데는 광택을 하는 구역 부스가 따로, 유리막을 하는 부스가 따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썬팅 하는 부스도 따로, 썬팅하고 유리막 하는 거는 아마 같이 쓰겠죠. 둘 다 이제 먼지나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집진기나 이제 이런 설비들도 들어와 있고, 근데 아직 저희 샵 같은 경우는 그런 설비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1시간 정도 재워주는 형식, 이런 거를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지금 유리막을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유리막을 지금 한 판 기준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리막을 시공을 하다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유리막을 저기까지만 시공을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뒤쪽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바르면서 뒤로 넘어가서 뒷문을 쭉 대고 바르는 순간 이 차는 앞문까지만 유리막을 제시공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이제 뒷문까지 쭉 지금 해서 바르는, 한쪽 면을 바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이거 시공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딩이 발생되는 형태가 이쪽 반은 아니고 요 보조석하고 보조석 뒤쪽 문, 이 두 개만 비딩이 잘 발생이 되지 않으려라는 좀 이런 생각에 그냥 전부 다 재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허샤에다 그때 한번 올렸었는데, 보고서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 유리막 코팅을 예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일 때 자가격리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그때는 2주 자가격리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때 2주 자가격리를 하면서 유리막을 5회 레이어링을 했던 영상은 아니고, 그때는 기록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리막은 한 2회차 정도까지는 올라갈 때 효과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3회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다. 물론 두께나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이진 않을 정도, 그냥 정밀 측정기를 들이댔을 때 조금 높아지는 게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트렌드라고 하죠. 이런 상승 곡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크게 의미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건 1회고요. 굳이 하신다면 한 2회 정도, 이렇게까지는 뭐 이제 해볼만 하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경화 타임 주고 버핑을 하고 있습니다. 버핑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타올에 묻어있는 유리막 코팅제가 계속 옆으로 가서 퍼지지 않게끔 새로운 면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전체 펴는 장면, 그리고 걷어내는 장면, 그리고 그 걷어낸 거를 한 번 더 새 타올, 이제 2번 다 이제 새 타올로 작업을 하는 거죠. 새 타올로 한 번 더 라스트 버핑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리막 버핑을 하실 때는 약간 좀 가까운 거리에서 헤이즈나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지 않고 유리막이 헤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경화가 들어가게 되면 석유가 이렇게 좀 발라져,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 차에 묻어 있는 것처럼 무지갯빛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유리막을 제거하기는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해서 버핑은 최대한 4회 이상, 전체적인 면을 4회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복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